자, 안녕하십니까. 동영상 올리겠습니다. 제가 오늘은 목요일입니다. 제가 그저께 화요일 날 동영상 올렸고요. 이틀 정도 지난 날입니다. 지난번 동영상과 비슷하게 오늘은 좀 생활적인 부분, 기본적인 부분을 좀 더 집중을 해야 될 것 같아서 그쪽으로 초점을 좀 맞추고자 합니다. 일단 우리가 이 병을 통제하기 위해서 이 병이라고 특정된 병은 없어요. 대사증후군이라는 거는 사실은 엄청나게 많은 증상들을 갖고 있는 다양한 병을 통칭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하여튼 여러분이 어떤 증상을 갖고 있는지 제가 알 수는 없고, 일단 우리가 나아가야 될 방향성은 어느 정도는 정해졌다고 보셔야 됩니다. 다리 쪽, 옆구리 쪽 센터를 맞추면서, 그죠? 센터를 맞추면서 상체 순방향 운동을 하고, 그리고 온몸 구석구석에 문제점 있는 곳을 자꾸 찾아내야 돼요. 찾아낸다는 건 조금, 동영상을 많이 본다. 그리고 그 동영상에서 지식적인 부분을 받아들이고, 자기도 그러한가 하여 고민해 보기도 하고, 실질적으로 허벅지 두께도 재보기도 하고, 어깨 두께도 재보기도 하고, 앞발, 뒷발 테스트도 해보고, 이런 거 자꾸 하셔야 되죠. 그죠? 이런 거 실생활에서 어느 정도로 적용할 수 있을까?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게 좀 냉철하게 말했어요. 제가 그냥 이렇게 입 바른 소리를 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냥 제가 제 몸에 대해서 어느 정도 관심을 두고 있나, 그럼 저희 아내의 몸에 대해서 어느 정도 관심을 두고 있나. 이거 어떻게 수치화할 수 있을까요? 수치화할 수 있을까요? 근데 상당히 많은 관심을 두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제가 쏟아낼 수 있는 관심 에너지를 100이라고 본다면, 제가 전력으로 끄집어낼 수 있는 에너지가 100이라면, 아마 제가 그 자신의 건강에 대해서 쏟아내고 있는 에너지는 아마 한 50 정도는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제 개인적으로 판단해서. 그러니까 이게요, 왜 그런가 하면 제가 이빨 닦을 때도 신경을 쓰고, 심지어 식사할 때도, 밥 먹을 때도 신경을 쓰고, 심지어 걸어 다닐 때도 신경을 쓰고, 심지어 집안 청소할 때도 신경을 쓰고, 굉장히 집중할 때는, 심지어 지금처럼 동영상 찍을 때도 다리 자세나 이런 것들을 좀 신경을 쓰고 있으니까, 이거는 사실 보통 신경 쓰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어디 좀 테스트할 구간만 보이면 괜히 가서 다리 테스트 이렇게 해보고, 앞발, 뒷발 체크도 해보고, 발 벌어짐 체크도 해보고, 또 앉아있으면 어떻게 하든 기본 자세 이렇게 하고, 머리도 자꾸 흔들려고 하고, 또 괜히 왼쪽 누를 때는 이마를, 얼굴도 살려야지 하고, 이마를 이렇게 하기도 하고, 오른쪽 살살 눌러주기도 하고, 정수리도 이렇게 백회열 한번 마사지도 해주기도 하고, 해서 목도 이렇게 한번 주름지지 말라고. 모르겠습니다. 저도 이제 나이를 먹어가고 있는데, 그냥 할 수 있는 건 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몰랐을 때는 그냥 나이 들면 늙어가는 게 당연한 거지. 나이 들면 아프고, 주름지고, 근육 빠지고, 당연한 거지. 그렇지는 않더라고요. 나이 먹어도 근육이 더 생기더라고요. 그러니까 또 몸도 더 좋아질 수도 있다라는 거. 그럼 할 수 있는 건 해야 되는데, 그냥 안 하고 있을 수는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50 정도의 에너지를 투자하면서 나머지 50으로 제가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 같아요. 제 자신, 다른 사람들, 심지어 저희 아내에 대해서도 저는 정확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 이제 그거는 본인이 판단할 문제예요. 본인의 에너지 중에 몇 프로 정도를 건강에 투자하고 있는가. 냉철하게, 냉정하게. 저는 한 50 정도로 봅니다. 그냥 보수적으로 봐서 한 50 정도로 봅니다. 더 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하여튼 그 나머지 50%로 동영상도 찍고 집안일도 하고 뭐 제가 할 수 있는 것들을 하면서 그렇게 살아갑니다. 뭐 돈도 벌고 그렇게 해야 되죠. 그러니까 뭐 50으로 살아가니까 뭐 많은 걸 할 수는 없죠. 근데 대신에 내가 건강을 오랫동안 얻지 못했으니까 건강을 좀 회복하는 시간이니까 지금 뭐 돈이 문제가 아니고 뭐 하여튼 그렇죠. 그죠? 하여튼 건강적으로 뭐 하나를 얻으면 하나를 손해를 좀 봐야 되니까. 그 여러분들도 하여튼 생각을 잘 해보시고, 자, 다시 기본으로 들어가서 양 다리, 그러니까 앞발, 뒷발을 계속 맞추는 노력을 하죠. 거울 테스트. 자, 사실은 저도 뭐 바깥에 나가서 운동할 때는 집안에 보면 이렇게 장판이 있어요. 그죠? 뭐 한국은 온돌식이니까 장판에 보면 항상 줄무늬가 있습니다. 줄무늬가 없으면 그냥 청테이프라도 하나 그냥 일자로 갖다 붙이세요. 아니면 T자로 이렇게 갖다. 거울이 없어도 괜찮습니다. 그 사실은 그 뭐 줄 하나 있는데 가서 앞발 뒷발 체크해보고 발 벌어짐 체크해보면 어디든지 가서 테스트가 되니까. 그죠? 테스트를 항상 하세요. 테스트를 해서 내가 지금 어느 쪽이 약하구나. 뭐 오른쪽이 앞발이구나. 그러면 오른발 뒤로 당기고 오른발이 벌어지는구나. 그러면 왼쪽 옆구리에 힘을 좀 주든가 아니면 중량을 5g을 올려 주든가. 그런 식으로 계속 조정을 하고 밑에 그러니까 다리 센터, 옆구리 센터를 맞추고 나서 이제 기본적으로 왼쪽 한번 눌러주고, 그죠? 이거 한 4번, 5번, 6번 이렇게 해도 된다 그랬죠. 자, 이렇게 하면 왼쪽 누를 때 오른쪽 어깨까지 들어주면 더 좋다고 했죠. 이게 가장 기본적인 동작입니다. 그죠? 이게 가장 기본적인 동작이고. 자, 기왕 하는 거 머리도 좀 안 들고, 그죠?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요. 저는요, 이게요, 제가 특히 바깥에 나가 있을 때 가장 기본적인 운동 방법입니다. 물론, 그럴 때는 다리 점검을 하면서 한 번씩 다리 조작을 하죠. 그럴 때는. 근데 앉아있을 때는 저는 그냥 뭐 전화를 보고 있든 뭘 하고 있든 뭐 기도를 하고 있든 생각을 하고 있든 그냥 이런 동작을 기본적으로 합니다. 기본적으로 천천히. 뭐 계속 하는 건 아니지만 기본적으로 자주 반복적으로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기본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하고 혹 간혹가다가 제가 오른손에 제가 이쪽이 오른손이고 이쪽이 왼팔입니다. 그러니까 오른손에 전화기를 잡고 이게 보고 있을 때가 있어요. 그럴 때는 이렇게 쿡 눌러주고 한 3번 정도 이렇게 해주면 된다 그랬죠. 그러니까 오른손에 전화기를 잡으니까 힘이 너무 많이 들어가니까. 그렇다고 왼손에 전화기를 계속 잡고 있자니 왼쪽 어깨에 힘이 들어가면 그렇게 좋은 게 아니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그죠? 이렇게 꾹 한번 누르고 이렇게 합니다. 그죠? 이게 가장 기본적인 동작이거든요. 그죠? 그 머리도 흔들고. 자, 기본적인 동작 잊지 마세요. 근데 지금부터 제가 모르겠습니다. 그냥 하여튼 제가 생각하기에 여러분한테 가장 도움이 될 것 같은 방향으로 제가 동영상을 한번 촬영을 해 보려고 합니다. 제가 계속 기도도 하고 있고 하여튼 여러분들 똑같은 내용이 반복되더라도 이상하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이상하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이거 뭔가 의도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세요. 그죠? 자, 여기 보면 이렇게 제가 옆에 의자를 하나 더 뒀습니다. 여기 의자가 하나 있고 또 옆에 의자가 하나 있는데 이게 그냥 장의자. 그러니까 옆에 뭐 침대다 혹은 테이블 옆에 있는 이제 데스크 안에 있는 의자다 이렇게 보세요. 이렇게 해서 권투를 이렇게 합니다. 자, 오른손에 전화기가 없을 때는 5번, 6번. 전화기가 있을 때는 뭐 2번이나 3번, 4번 이 정도 하면 된다고 했죠. 오른쪽 어깨 쳐주고. 근데 여러 가지 동작이 많다고 했습니다. 그죠? 이렇게 눌러주고 팔을 이렇게 돌려주는 것도 도움이 된다고 했습니다. 도움이 된다고. 그러니까 그냥 계속 돌려버리면 오른쪽이 또 이겨버리겠죠. 그러니까 왼쪽을 한번 눌러주고 이렇게 돌려주기도 하고. 그죠? 하여튼 자주 이런 동작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쉴 때는요, 보세요. 쉴 때는요, 쉰다기보다는 그냥 계속 이렇게만 하고 있을 수는 없거든요. 계속 이렇게만 하고 있을 수는 없어서, 어떤 데 보면, 우리가 손등도 약하다고 했잖아요. 그죠? 손등도 약하다고 했어요. 그냥 한 번씩 이렇게 해서 이제 권투를
자, 어퍼컷도 하고, 스트레이트도 하고, 그죠? 손바닥도 이렇게 해보고, 혹은 훅도 이렇게 해보고, 그죠? 근데 어떤 때는 뭐, 내가 왼팔이 좀 딸린다 하면 왼팔을 이제 옆으로 이렇게 좀 더 해줘도 됩니다. 이게 응용입니다. 오른팔은 어퍼컷이 좋아요. 자, 오른팔은 자꾸 밑에서 위로 드는 게 좋고, 왼팔은 이렇게 뭐 앞뒤로 이렇게 흔들어도 되고, 옆으로 이렇게 해도 됩니다. 대신 왼팔은 위로 드는 거는 그닥 좋지 않습니다. 왼팔은 위로 드는 건 그닥 좋지 않기 때문에, 그냥 앞뒤로 이렇게 하든가 아니면 옆으로 이렇게 그 어떻게 보면 오른팔은 위로 왼팔은 옆으로 그냥 옆도 아니고 좀 대각선 아래로 이렇게 뭐 이렇게 해도 되고 이렇게 이게 응용이니까 그냥 방법이 이러니까 이렇게 좀 잘 가르쳐 줬으면 이러지 마시고 그냥 오른팔은 위로 밑에서 위로 자꾸 든다. 그러니까 이렇게 들어도 위로 드는 거고 이렇게 들어도 위로 드는 거고 그죠? 또 어깨가 약하다 보니까 제가 가끔 가능하면 오른팔을 좀 펴서 이렇게 들으라고 합니다. 좀 펴서 자꾸 이렇게 오른팔을 자꾸 접으려고 하지 말고 어깨가 약하죠. 여기가 약한 게 아니고 이두박근이 약한 게 아니고 어깨가 약하기 때문에 자꾸 어깨를 활용해줘야 폐도 들리고 어깨도 강화가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하여튼 이렇게 누르고 이렇게 운동해도 되고 그죠? 이렇게 운동해도 되고 또 이렇게 누르고 뭐 권투를 해도 되고 권투를 하다가 왼팔이 좀 약하다 싶으면 이렇게 몇 번 더 흔들어 줘도 되고 옆으로 하고 있습니다. 혹은 앞뒤로 해도 됩니다. 앞뒤로 해도 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하다가 좀 지겨우면 오른손잡이들은 오른손 엄지손가락에 문제가 되게 많을 거라고 했죠. 또 특히 새끼손가락도 문제가 많습니다. 손등도 문제가 많기 때문에 이렇게 지그시 호랑이 발톱에서 이렇게 저는 또 오른발이 뒷발이잖아요. 그러니까 오른쪽 앞쪽 허벅지가 약해요. 오른쪽 다리가 뒷발이면 뒤쪽 허벅지가 세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눌러도 됩니다. 저는 오른손을 이렇게 눌러도 되는데 저희 아내 같은 경우는 여기 누르면 수원하겠죠. 저희 아내 같은 경우. 저희 아내 같은 경우는 여기를 눌러야 될 수도 있습니다. 저희 아내는 왼발이 뒷발이기 때문에 왼쪽 앞쪽 허벅지가 약한 편이거든요.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손등으로 이렇게 저는 오른쪽 앞쪽 허벅지는 손등을 마음껏 쳐도 됩니다. 저희 아내는 왼쪽 앞쪽 허벅지를 마음껏 쳐도 됩니다. 오른손으로 쳐도 되고 뭐 오른손을 할 때는 왼손으로 좀 힘을 이렇게 받쳐놓는 게 좋다고 했죠. 그죠? 아니면 왼손으로 이렇게 쳐도 되는 겁니다. 저희 아내 같은 경우는 그죠? 이렇게 해도 되고. 그래도 이런 것들을 기본적으로 이렇게 좀 알아두는데 제가 예전 동영상에서 한번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가 오른팔은 오른팔은 이렇게 앞에서 뒤로 이렇게 돌리면 좋고 왼팔은 밑에서 뒤로 해서 위로 이렇게 그러니까 엇갈리게 하는 거예요. 엇갈리게 이렇게 돌아가는 그러니까 한꺼번에 할 수는 없어요. 될 수도 있는데 오른팔은 앞에서 뒤로 이렇게 돌아가고 왼팔은 뒤에서 위로 앞으로 이렇게 넘어오면 이게 조금 우리한테 오른손잡이 기준으로 왜 오른팔은 밑에서 위로 들면 오른쪽 폐가 들린다고 했죠. 또 오른쪽 가슴이 처져 있는 구석이 있기 때문에 들린다 이렇게 됐고 왼팔은 밑으로 혹은 뒤로 이렇게 가는 게 좋다고 했기 때문에 가끔 가다가 제가 여기를 이렇게 손으로 누르기도 하고 주먹으로 눌러도 좋다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권투를 한다 그랬잖아요. 자, 어깨도 이렇게 한 번씩 쳐주기도 하는데 이렇게 하다가 그냥 계속 누르기만 하면 결국은 밑으로 누르는 힘만 많이 가잖아요. 밑으로 누르는 힘. 그럼 뒤로 가는 힘은 잘 안 가잖아요. 근데 뒤로 가는 힘을 준다라는 거는 약간 이게 지금 의자가 이제 이게 무게가 없어서 뒤로 확 당기면 이렇게 밀려버려요. 근데 제가 지금 보여주기 위해서 이렇게 해놓은 거니까 밑에 여기 무언가 하나 올려놓든가 집에 어떤 도구가 있으면 이렇게 모퉁이를 이렇게 탁 대고 착 누르면 대각선 쪽에 주먹의 당수 부분을 여기 모퉁이에 탁 대고 그죠? 모서리에
이렇게 탁 대고 쫙 밑으로 뒤로 이렇게 밑으로 뒤로 의자가 뒤로 밀리는 느낌으로 밑으로 뒤로 이렇게 누르면 어떻게 돼요? 그리고 오른팔을 이렇게 위아래로 들었다 냈다. 이게 사실 기립근을 살짝 돌려주는 작업이거든요. 기립근을.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 동작하고 비슷한 동작인데 여기를 살짝 어떤 제가 거실에 가면 이렇게 돌침대 원래 제 건 아닌데 하여튼 얻어서 쓰는 게 하나 있습니다. 그 돌침대 하나 있는데 거기에다가 이렇게 탄탄하니까 이렇게 탁 누르면서 이렇게 가끔 가다가 뭐 밥 먹다가도 이렇게 하기도 하고 어떤 때는 그죠? 이렇게 해서 여기를 한번 지그시 이렇게 대각선을 한번 눌렀다가 이렇게 바람 불면서 막 회전을 시키는 거예요. 이렇게 회전시키면요, 오른쪽 회전시키면 오른쪽 폐가 들리는데 상당히 도움이 되고, 또 이걸 밑으로 뒤로 이렇게 한 번씩 탁 이렇게 하면요, 기립근이 왼쪽으로 살짝 돌아가는 효과가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한번 해보세요. 이거는 오른쪽은 앞으로 나가게 되고 왼쪽은 뒤로 나가기 때문에 기립근이 왼쪽으로 돌아가는 효과가 있거든요. 이제 이렇게 해보면 컨디션이 좀 분명 올라가는 그런 느낌도 많이 듭니다. 근데 한꺼번에 너무 많이 하면 무리한데, 근데 하여튼 뭐 큰 무리 없으면 심심하면 이렇게 돌려도 됩니다. 그러니까 밑으로 누르면서 이렇게 돌려도 상관은 없어요. 근데 기립근을 좀 돌리고 싶으면 약간 밑으로 대각선을 해서 이렇게 돌리시면 되게 도움이 됩니다. 이거 앉아서 하는 응용 동작이에요. 그죠? 심지어 이 부분을 뭐 얘기가 나왔으니까 한번 해볼 텐데, 만약에요, 자, 여기 뭐 스트레칭 바가 이렇게 있습니다. 스트레칭 바가 있으니까, 하여튼 집안에 여러분들이 생활하는데 가장 이렇게 자주 가는 곳, 그 문틀에다가 이렇게 스트레칭 바를 걸어 놓으면 좋습니다. 그죠? 저도 여기 두 개를 이렇게 걸어 놨는데, 한 개는 앉아있을 때 잡는 거, 하나는 서서 뛸 때 하는 거, 그 두 가지 용도로 했습니다. 앉아있을 때는 이렇게 편안한 높이에, 뭐, 턱 높이 정도에 이렇게 했습니다. 자, 여기서 이렇게, 이걸 약간 의자를, 제가 스트레칭 바 약간 오른쪽, 약간 뒤쪽에 의자를 위치하고 왼손으로 이렇게 잡는다고 했잖아요. 스트레칭 바 내려오는 데서 약간 오른쪽, 약간 뒤쪽. 그러니까 여기 탁 잡으면 이게 위치상 아래쪽, 뒤쪽으로 스트레칭 바를 당기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아까 의자를, 모퉁이를 이렇게 뒤로 지그시 누르는 거하고 별반 차이가 없는 응용 동작이라는 겁니다. 이렇게 지그시 하고, 물론 어깨를 툭툭 쳐도 도움이 되고, 당연하게 도움이 되겠죠. 오른팔을 이렇게 들었다 내렸다 해도 도움이 됩니다. 도움이 됩니다. 그죠? 이건 집에서는 할 수 있는 건데, 실제로 이렇게 오른팔을 회전을 자꾸 시키면요, 특히 오른쪽 가슴이 외형적으로 이렇게 많이 처져 있는 분들이 있어요. 저도 이렇게 젖꼭지가 오른쪽이 좀 처져 있거든요. 가슴도 오른쪽이 약간 처져 있고.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 실제 오른쪽 가슴이 자꾸 들리는 효과와 함께 오른쪽 폐가 들리는 효과. 그리고 사실은 오른손잡이들은 이 근육도 보면 가슴하고 등 쪽의 근육이 분명히 오른쪽이 더 많아요. 근데 물론 어깨는 약한데 가슴이나 등 쪽의 근육은 더 많은데 서로 이렇게 보면 이 어깨 쪽에서 앞쪽 근육과 뒤쪽 근육이 연결되지 못하고 좀 따로 논다, 이렇게 이런 느낌을 제가 많이 받거든요. 왜 그런가 하면 모르겠습니다. 이게 제가 그냥 저도 원인을 한번 생각을 해본 적이 있는데, 제가 예전에 야구, 그러니까 투수 이런 걸 많이 했다고 그랬죠. 그것도 동네 친구들하고 배드민턴을 많이 쳤어요. 탁구도 많이 치고. 그러니까 이게 뒤에서 앞으로 계속 이렇게 내려꽂는, 앞으로 밀어 제치는 어떤 이런 동작. 그 프로야구 선수들도 나중에 어깨가 문제가 생길 때 좀 그런 비슷한 현상이 있는데, 근육이 없어서 아픈 게 아니고 뭔가 근육에 문제가 생겨버려요. 그래서 그런 건지 하여튼
오른팔은 자꾸 앞에서 뒤로 이렇게 들었다 내렸다 도움이 되고, 이렇게 자꾸 회전을 시켜도 도움이 됩니다. 제가 가끔 가다가 이렇게 해봅니다. 그냥 이렇게 좀 잡고 있다가 한 30초 정도 잡고 있다가, 이거 잡고 있을 때도요, 이렇게 흔들 막 심하게 당기는 게 아니고, 심하게 밑으로 당기는 게 아니고, 그냥 이렇게 옆으로 흔들 앞뒤로 이렇게 그냥 이렇게 흔들어 주는 것도 도움이 돼요. 그래 하면 한 30초 지나면 이걸 한 5번이나 10번 정도 이렇게 회전을 시킵니다. 회전을 시키고 나면 좋은 점이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뭔가 오른쪽 폐가 쫙쫙 올라온다라는 느낌도 들고, 원래 한쪽 팔만 이렇게 계속 돌리면 이 어깨에 문제가 생겨야 되는데 괜찮더라고요. 문제가 개선되는 쪽으로 가고 있어서 그런지 어깨가 뭐 무리가 간다 이런 생각이 안 들고, 그냥 좋은데? 자꾸 좋은데? 이런 생각이 자꾸 들어요. 이런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다는 걸 말씀드리는 거고, 그러니까 걸어 다닐 때도 이렇게 뭐 왼손에 호주머니에 이렇게 손을 꽂고, 그죠? 그냥 가만히 있는 거 아니라 저 밑으로 지그시 누르든가 밑으로 누르든가 뒤로 이렇게 당기든가 하면서 걸어 다니면서 이렇게 해보세요. 호주머니에 이렇게 넣었다 치고 이렇게 지그시 누르든가, 아니면 주먹을 이렇게 호주머니 속에서 주먹을 잡고 이렇게 앞뒤로도 해보고 위아래도 이렇게 해보고, 그래 하고 오른쪽 이렇게 툭툭 치면 좋거든요. 근데 하여튼 이렇게 돌리면서 걸어보면 이것도 좋아요. 한번 해보세요. 이거 한번 해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먼저 제가 응용하는 방법을 자꾸 알려드리는데, 여러분들이 기억해서 하려고 하면 한계가 있어요. 기억을 해서 하려고 하면 자꾸 한계가 부닥칩니다. 뭘 해야 될지 몰라요. 근데 하여튼 가장 기본적인 동작은 여기서부터 이렇게 시작하세요. 왼쪽 누르고 오른쪽 어깨도 이렇게 지그시 이렇게 하고 컨트롤 하세요. 이렇게 하고 있으면 일단은 상체만이라도 혈액순환이 됩니다. 그죠? 그럼 폐가 약간 들리게 돼 있어요. 폐가 약간 들리면 컨디션이 살짝이라도 올라오면 이제 내가 혹시나 다리에 문제가 있는 게 아닌가, 앞발 뒷발에 문제가 있는 게 아닌가, 혹은 옆구리에 문제가 있는 게 아닌가, 빨리 정신 차려야 돼요. 정신 차리면서 찾아봐야 되죠. 여기 가서 이렇게 운동하면서 자꾸 뭐 컨디션 좋을 때는 괜찮습니다. 컨디션 좋을 때는 뭐 운동하면서 뭐 TV를 봐도 되고 뭐 스피커폰 켜놓고 전화를 해도 괜찮은데, 컨디션이 나쁠 때는 정신을 차려야 되죠. 다른 거 하면 안 돼요. 컨디션이 나쁠 때는 원인을 찾아야 됩니다. 문제가 뭔가를 빨리 찾아야 돼요. 자, 집중해야 될 때는 집중을 해야 됩니다. 그죠? 기도를 하시던가, 기도를 해야죠. 그죠? 이렇게 눌러서 컨트롤 이렇게 하다가, 그럼 이걸 몇 차례 하세요. 몇 차례 하다 보면, 똑같은 동작을 하다 보면 지겨울 거 아니에요. 네? 똑같은 동작을 자꾸 하면, 뭐 좋으면 계속 하면 돼요. 좋으면 계속 해요. 보세요. 좋으면 계속 합니다. 좋으면 계속 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혹시 하세요? 어퍼컷. 자, 따라 한번 해보세요. 어퍼컷. 훅. 자, 왼팔도 이렇게 한번 더 흔들어 보세요. 괜찮아요. 네? 자, 이렇게 하고 또 한 5번, 6번 이렇게 합니다. 이렇게 하고. 자, 이렇게 하다가 지겹잖아요. 5번, 6번 하다가 지겨우면, 이번에 이런 동작을 한번 해보자. 이런 동작. 오른팔은 위로, 왼팔은 뒤로, 이런 동작들. 또 이렇게 눌러보고, 또 이렇게 해보고. 또 이거 하다가 지겹잖아요. 그럼 괜히 왼손 이렇게 쿵 누르고 이마 마사지 쫙, 이마를 이 엄지하고 이 양손 끝에다가 이렇게 탁 대고, 그죠? 그 얼굴 전체를 해야지 너무 가운데만 자꾸 눌러버리면요, 이게 모인 눈이 자꾸 가운데를 몰려요. 그러면 좀 좋지 않거든요. 그래서 좀 오른쪽으로 약간 보충 조금 더 해주고. 그러니까 이렇게 자꾸 해보는 거예요. 이렇게 하다가
또 이렇게 권투를 하다가 맞아, 아까 돌리는 것도 중요한 건데 돌리는 것도 한번 해봐야지. 뭐 이렇게 양팔을 돌려도 좋은 거예요. 양팔을 돌리면 자꾸 가슴이 횡격막이 자꾸 올라오는 거예요. 횡격막이 자꾸 올라오는 거예요. 네? 양쪽 횡격막이 자꾸 올라오고 이렇게 해서 오른팔만 돌리면 오른쪽 횡격막이 더 올라오겠죠. 오른쪽에 우리가 사실 오른쪽 횡격막이 더 처졌거든요. 왼쪽에 비해서 오른쪽 횡격막이 더 처졌어요. 오른팔을 위아래로 이렇게 해주면 좋아요. 아예 빙글빙글 풍차 돌리기 식으로 이렇게 자꾸 돌려주면 좋아요. 이런 것들을 자꾸 적용을 하시는 겁니다. 그죠? 그리고 제가 어제 이래 운동할 때 내가 여러분한테 좀 말씀 못 드렸던 것 중에 하나가 제가 조금 놓친 부분도 있어요. 근데 우리가 예전에 제가 자기 전에 이렇게 다리 들기 있잖아요. 다리 들기가 이게 왜 중요한가. 그럴 때 다리 들기 뭐 계속 다리를 들고 그럴 수는 없어요. 근데 다리를 이렇게 앉아서도 다리를 들었다 내렸다 할 수 있거든요. 이게 뭔가 하면 이게 소장을 튼튼하게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약간 누워서 보충하는 효과와 개념은 비슷해요. 물론 누워서 보충하는 게 훨씬 강해요. 강도는 훨씬 센데 이거는 그거에 비해서 강도는 약하지만은 대장에 있는 가스를 소장 쪽으로 좀 이동시켜주고 또 아랫배에 있는 가스를 윗배 쪽으로 좀 이동시켜주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제가 이제 앞발 뒷발 문제에 너무 신경 쓰고 또 옆구리에 너무 신경 쓰다 보면 그럴 때 이제 막 뒷발 당기기만 신경 쓰고 이러다 보면 다리를 못 들어주는 수가 생길 수도 있어요. 물론 제가 전에 뭐 자기 전에 꼭 한 10세트 하고 주무시라. 아침에 눈 뜨면 한 10세트 하세요. 낮에도 생각날 때 한 두세 번 이렇게 한 7, 8번이나 그냥 10번씩 들었다 내리세요. 이런 얘기를 했잖아요. 그죠? 저도 그걸 얘기해놓고 가끔씩은 못할 때도 있어요. 컨디션이 좋을 때는 안 하게 되더라고요. 뭐 크게 문제가 없으니까. 근데 어느 순간인가 저도 다리를 잘 안 들고 있는 제 모습을 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한테 또 다시 한번 상기시켜 드리고 이게 어떻게 하든 이렇게 이제 앞발 뒷발도 저는 왼발이 앞발이거든요. 왼쪽 다리가 앞발이라서. 근데 그것도 이제 너무 심하게 계속 뭐 한 시간 정도 당겨버리잖아요. 이게 역전돼 버려요. 역전돼갖고 오른발이 앞으로 나가버리고 역전되면 컨디션이 별로 안 좋다고 했어요. 그죠? 그러니까 어제 같은 경우는 이렇게 앉아서 여러 가지 운동하다가 왼발을 이렇게 찌그시 당기고 오른발도 슬쩍 당기고 그러니까 일부러 이렇게 보니까 일부러 다리를 이렇게 툭툭 들었다 내렸다 그러니까 좀 귀찮기도 하고 까다롭기도 해요. 왼발 당기고 오른발은 살짝 당기고 왼발은 좀 세게 당기고 오른발은 살짝 당기면서 다리를 들었다 내렸다 이렇게 해봤습니다. 어떤 때는 오른발을 안 당기기도 하고 그 당기는 거 한 30분 정도 해봤는데 너무 많이 당기면 컨디션이 떨어지더라고요. 그러니까 배도 잘 아프려고 하고 근데 저는 지금 다리가 거의 맞아요. 맞기 때문에 너무 많이 당길 수가 없는 거예요. 왼발을 살짝 당기고 오른발을 살짝 당길 수도 있는데 이게 왼발을 들었다 내리고 오른발도 들었다 내리고 또 살짝 당기고 그러니까 이게 들었다 내렸다 해주니까 확실히 윗배가 더 탄탄하게 올라오면서 뭐 방귀도 한 번씩 나오고 그러니까 소장이 좀 든든해진다라는 느낌을 확실히 느끼겠더라고요. 그러니까 다리를 우리가 너무 앞발 뒷발에만 신경 쓰고 옆구리만 신경 쓰다 보면 윗배 관리에 실패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윗배가 자꾸 꺼지고 아랫배로 자꾸 내려가 버려요. 제가 최근에 한번 아랫배가 자꾸 왜 자꾸 세지지라고 의심을 했던 적이 있는데 제가 이걸 놓치고 있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새로운 방법은 아닙니다. 우리가 하기로 했는데 해야 될 것들이 많으니까 놓쳐버리는 겁니다.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하여튼 이런 경우가 있고
하여튼, 그래요. 하여튼, 기본기에 조금 집중을 하시면 좋습니다. 자, 기본기. 이렇게 누르고, 컨트롤 하시고, 그죠? 컨트롤 하시고. 그래, 스트레칭 바에 앉아서 하는 것도 사실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자, 놓치는 게 우리가 또 뭐가 있습니까? 철봉 같은 거 하죠, 그죠? 철봉 같은 거 합니다. 저도 이렇게 철봉 문지방에 이렇게 걸어놓고 그냥 근데 왼팔로 이렇게 왼팔만으로 이렇게 오른손은 잡고만 있고 이렇게 한 5번 이렇게 하다가 한번 이렇게 올라갔다가 내려오고 또 왼팔로 이렇게 한번 지그시 하다가 왼팔로 이렇게 지그시 하다가 또 한번 이렇게 올라가기. 만약 뭐 올라가지 못하면 그냥 이렇게 왼팔로만 하다가 양팔로 이렇게 아주 이거 하루에 한 번 정도는 꼭 하게 됩니다. 꼭 하게 되고. 근데 이게요. 저도 이게 계속 운동을 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어깨가 자꾸 넓어지는 게 느껴지더라고요. 제가 예전에 원래 제가 20대 때 30대 때 거의 옷은 100이었어요. 항상 상의는 뭐 네일을 사도 100, 뭐 재킷을 사도 100, 셔츠를 사도 100 뭐 이랬는데 요즘 어깨가 자꾸 넓어지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면서 요즘은 뭐 이제 재킷을 잠바를 사도 110, 뭐 네일을 사도 110, 이게 상체가 어깨가 자꾸 넓어지는. 그 우리가 저도 모르게 이제 운동 계속 했었으니까 매일매일. 그 하여튼 이거 그냥 이건 좋은 느낌이에요. 나쁜 느낌은 아니에요. 이거 운동이라는 거는 바로 드러나는 어떤 가시적인 효과보다는 꾸준하게 하면서 눈에는 잘 안 보이는데 어느 순간에 보면 이렇게 벌크업이 돼 있는 어떤 그런 모습들이 있고. 그러니까 이 동작도 이렇게 누르고 컨트롤 이렇게 한다. 응? 컨트롤 한다. 또 누르고 컨트롤 한다. 저는 어제는 이렇게 여기를 누르고, 그죠? 아까 대각선 여기를 이렇게 누르고, 이걸 좀 많이 해봤어요. 공원에 앉았어. 이렇게 해보고, 또 지그시 누르고, 이것도 해보고. 그러니까 이거하고 병행하면서 했죠. 이거하고 병행하면서 이렇게 했는데, 이렇게 하다 보니까 자꾸 뭔가 다리에 있던 게, 창자에 있던 게 자꾸 이 상체 쪽, 가슴 쪽, 어깨 쪽, 목 쪽으로 자꾸 올라온다는 느낌을 굉장히 강렬하게 받고 있었어요. 이거는 모르겠습니다. 저는 이렇게 나가니까 보통 앉아서 이렇게 막 운동하는 시간이 요즘은 서서 잘 안 해요. 전에는 이제 다리 조작 때문에 많이 서서 이렇게 움직여도 봤는데 테스트 하느라고. 예전에는 다리 조작하는데 막 2시간씩 막 서 있기도 하고 많을 때는 2시간 반씩 서 있기도 하고 막 그랬거든요. 이제는 좀 다리 쪽의 문제를 어느 정도 문제점을 찾아냈기도 하고 또 개선하는 어떤 방법도 많이 찾아냈기 때문에 이제 너무 다리 쪽에 그렇게 신경을 많이 안 써도 되겠다. 그러니까 오히려 상하 비대칭과 상체 좌우 비대칭에 대해서 좀 관심을 가져야 되겠다 해서 좀 앉아있는 시간이 많습니다. 그냥 일부러 앉아서 여러 가지를 하는데 이게 굉장히 상하 비대칭 쪽으로 개선이 잘 돼요. 앉아서 하면. 서서 팔을 흔들어 봐야 제가 그랬죠, 지금. 서서 팔을 흔들어 봐야 결국 현상 유지밖에 못해요. 서서 팔을 흔들어 봐야 다리를 이길 수는 없어요. 그냥 다리로 내려가는 걸 좀 막아준다, 이 정도 효과고. 앉아서 하면 다리에 힘이 전혀 안 가니까 이거는 그냥 뭐 속된 말로 개이득이죠. 그냥 무조건 플러스예요, 플러스. 상체가 무조건 이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기는 걸 계속 물 들어올 때 노져라 하는 거예요. 원래
그러니까 상체로 올라올 때 팔을 흔들어주고 머리까지 흔들어주면 머리까지 올라갈 거 아니에요. 그 상황에서 정수리도 한번 눌러주고 이마도 한번 눌러주고 이렇게 하다가 가끔 생각나면 헤드뱅잉, 이마 누르고 난 다음에 헤드뱅잉 한 20번, 30번 한번 하고 나면 머리로 쭉쭉 피가 올라올 거 아니에요. 그러면 뭐 이래 중년의 여인들, 남성들도 마찬가지지만 뭐 기억이 없다, 뭐 머리가 빠진다 이런 것들이 점점 사라질 거 아니냐는 겁니다. 그죠? 그리고 지금 하여튼 이걸 제가 계속 강조를 하고 싶어요. 뒤로 뛰는 거. 자, 아까 다리 들어야 된다는 거, 무릎 들어야 된다는 거 얘기했죠. 그죠? 이거요, 무릎 드는 거, 너무 많이 해도 문제지만은, 안 해도 문제가 되고, 그러니까, 뭐 하루에 한 10번씩, 오른발, 왼발 10번씩 들었다 내린다면, 이게 최소한 하루에 한 5번 정도는 들었다 내렸다 해야 돼요. 그래야 윗배가 꺼지는 현상을 어느 정도 막을 수 있어요. 근데, 이게 윗배가 꺼지는 현상이요. 옆구리가 안 맞아버려도 윗배가 꺼져버려요. 그건 확실해요. 제가 알고 있어요. 옆구리가 안 맞아서 제가 복통이 오면 분명히 아랫배가 올라와 버리더라고. 윗배가 꺼져버려요. 그러니까 앞뒤발이 너무 안 맞아도 윗배가 좀 꺼지는 현상이 있기도 해요. 제가 보니까 옆구리가 안 맞을 때 윗배가 꺼져버린 게 더 많아요. 옆구리가 안 맞을 때. 그러니까 그때는 아무리 다리 들기 해도 윗배가 안 올라옵니다. 그러니까 착각할 수 있어요. 오해할 수 있어요. 왜 다리를 들었다 내렸다 하는데도 윗배가 안 올라오지? 그거는 옆구리가 안 맞아서 그래요. 옆구리가 안 맞을 때는 다리를 아무리 들었다 내렸다 해도 안 올라올 수도 있습니다. 그 제 경험상 그렇다라는 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죠? 그리고 뒤로 뛰는 거, 뒤로 걷는 것보다는 뭐 뛰는 걸 제가 조금 말씀을 드리는데, 뒤로 뛸 때는 이렇게 팔을 뒤로 이렇게 돌리면서 뛰는 것도 좋고, 어떤 때는 뭐 왼손은 주머니에 꽂고 오른팔만 뒤로 돌리면서 뛰어도 좋아요. 근데 뒤로 뛰면서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뒤로 뛰는 게 왜 좋은가 하면, 제가 예전 동영상에서 제가 지금 현재 동영상에서 말씀드리는 건요, 새로운 거는 거의 없어요. 새로운 거는 거의 없습니다. 이걸 어떻게 적용할까? 우리가 과거에서 지금부터 뭐 수백 개의 동영상에서 배웠던 것들이 있는데, 이 배움이 무슨 의미가 있고 우리 몸에 어떤 효과가 있고 이걸 우리 생활에서 어떻게 적용해야 될까? 배운 거는 너무 많은데 실제로 적용이 안 되니까, 적용이 안 돼서 못하는 경우가 있더라는 겁니다. 저를 들었어도.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뒤로 뛰는 거 유익한 거는 장관막이 들린다라는 것과 장관막뿐만 아니라 횡격막까지 들리더라는 겁니다. 이게요, 앞으로 걸으면서, 여러분 테스트를 한번 해요. 앞으로 걸으면서, 이렇게 가슴을 이렇게 당겨보면, 그 가슴을 당기는 느낌과, 뒤로 걸으면서 가슴을 당긴다는 것은 배를 집어넣는다는 느낌이에요. 뒤로 걸으면서 가슴을 당겨보면, 뒤로 걸으면서 가슴을 당긴다. 이게 훨씬 편하고 효과가 강해요. 뒤로. 심지어 뛰면 더 강해요. 그러니까 이게 가슴이 들린다. 배가 들어가는 거예요. 뒤로 걸어보면 배가 더 들어가는 게 확실해요. 그리고 횡격막이 더 들리는 게 확실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전진보행을 자꾸 하다 보면 결국은 혈액이 순환이 안 되면 횡격막은 처질 수밖에 없어요. 폐가 자꾸 처진다는 겁니다. 근데 뒤로 걸으면 전진보행의 반대말이죠. 후진보행이 되는 거죠. 후진보행이 되면 이게 순방향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전진보행을 너무 많이 해서 혈액순환이 안 된다면 뒤로 걸으면 자연스럽게 순방향이 돼서 혈액순환이 되니까 폐도 들리고 또 장관막도 들리는 효과가, 장관막도 수축이 되는 효과가 있어요. 그러니까 뒤로 뛰는 유익한 게 굉장히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저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하냐면 하루에 한 번 정도는 앞으로 갈 때는 걸어요. 뒤로 올 때는 뛰어요. 그것도 팔을 흔들면서 뛰어요. 물론 이제 매일 하루에 한 번씩 하는 거 있어요. 물구나무 서기 한 번, 뭐 저희 아내는 거꾸리라고.
또 등 근육 운동 한번 꼭 합니다. 운동장에 가면, 공원에 가면 등 근육 하는데 왼팔을 더 힘을 주고 등 근육 하는데, 등 근육 약한 거 확실하거든요. 물론 가슴도 약하신 분들도 있겠지만 그거는 발굽혀빼기를 하셔야 되고. 근데 이게 제가 의무적으로 하는 것 중에, 왠가 이게 의무적으로 내가 규칙화, 그러니까 루틴화를 안 시켜놓으면 자꾸 잊어버려요. 앞으로 걸을 때는 이제 뭐 주머니에 있다 하고, 이제 전화기 같은 게 있으면 전화기를 이렇게 내가 이게 왼쪽 겨드랑이 갈비뼈를 이렇게 툭툭 치면 좋다고 했잖아요. 앞으로 갈 때는 이렇게 천천히 하면서 다리 조작도 이렇게 한번 해봅니다. 뭐 다리 조작도 이렇게 앞으로 갈 때는 다리 조작하고 한꺼번에 이제 보통 한 번 하나만 하는 경우는 별로 없어요. 왼발 당기고 오른발 살짝 하고 왼발 또 당기고 오른발 들었다 내리고 이렇게 걷다가 한 5m, 7m 걷다가 뒤로 갈 때는 이렇게 뒤로 갈 때는 또 한 5m, 7m를 뒤로 뛰는 겁니다. 이걸 그죠? 뭐 한 5번, 랩을 한 5번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5번 정도 하면 하루치 저는 끝났다고 봐요. 그걸 뭐 내가 뒤로 많이 뛰어서 건강이 좋아진다 그러면 맨날 뒤로만 뛰어다니죠. 근데 그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고 한 5번 정도 왔다 갔다 하면 앞으로 갈 때 다리 조작하고 또 왼팔 운동 이렇게 한번 해주고, 그죠? 뒤로 갈 때 이렇게 돌려주고, 이렇게 돌리기도 하고, 그냥 이거는 이렇게 하고 오른팔을 이렇게 오른팔만 이렇게 회전시키면서 또 뒤로 뛰기도 합니다. 그 처음에는 양팔 다 하기도 하고 또 나중에는 이렇게만 하기도 하고, 하여튼 그날 기분에 따라서 팔 돌리기를 해요. 팔 돌리기 하고, 어깨 여러분 오른쪽 어깨 좀 들고 계세요? 제가 오른쪽 폐가 많이 처져 있는 분이 가끔 있어요. 저도 오른쪽 폐가 좀 많이 처진 경우인데, 오른쪽 폐가 심하게 처져 있는 분은 좀 심하게 처져 있어서 걸핏하면 오른쪽 폐가 처지면서 컨디션이 나빠져 버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분들은 좀 이렇게 오른쪽 어깨에 좀 신경을 많이 쓰셔야 돼요. 오른쪽 어깨 신경을 조금 많이 쓰시고, 우리가 컨디션이 나빠지는 경우가 몇 가지가 있어요. 그걸 마지막으로 제가 좀 말씀을 드릴 텐데, 기본 동작은 하세요. 기본 동작을 하는데, 기본 동작이 뭡니까? 왼팔 한번 꾹 눌러주고, 이렇게 하세요. 틈만 나면 하세요. 틈만 하면 여러분들 상하 비대칭 의외로 굉장히 심각해져 있을 겁니다. 이게 병에 오래 걸린 사람일수록 이런 게 있어요. 이거는 좌우 비대칭과 상하 비대칭을 동시에 개선해 주는 거잖아요. 그죠? 뭐 한꺼번에 10세트 하라 이런 얘기 안 할 테니까 한 세트라도 좋으니까 생각날 때마다 하세요. 2세트, 3세트 이렇게 자꾸. 네? 이렇게 하세요. 머리도 흔들고 이마도 이렇게 한번 해주고 하세요. 그리고 이게 컨디션이 나빠지는 경우가 뭐냐면 최근에 제가 느낀 바대로만 말할게요. 이거 조금 중요한 얘기입니다. 여러분들 나중에 마지막에 이거 적어 두실 분들, 메모하실 분들 메모를 좀 하세요. 이거 중요한 거기 때문에. 컨디션이 나빠지는 대표적인 경우 한 4가지, 모르겠습니다. 5가지가 되려가 모르겠는데 한 4가지 정도를 말씀을 드릴게요. 최근에 가장 컨디션이 안 좋은 케이스는 눈에 띄는 거는 저는 저희 아내, 뭐 저희 딸아이 예를 들어서 옆구리가 제일 컨디션에 영향을 많이 미치는 것 같아요. 옆구리를 잘 맞추면 그래도 컨디션이 좀 많이 올라와요. 옆구리 중량을 잘 맞추면 센터라 그랬잖아요. 그죠? 자, 2번째. 근데 이런 게 있어요. 옆구리를 잘 맞췄는데 컨디션이 나쁘다. 그럴 때는 어떻게 할 거냐. 자, 옆구리를 맞추면 컨디션이 좋아진다고 했는데, 옆구리를 잘 맞췄는데도 불구하고, 옆구리를 잘 맞췄다는 건 발이 벌어지는 걸 거의 비슷하게 맞췄는데 컨디션이 나빠졌다. 이게 최선을 다해봤는데, 지금 이렇게 저렇게 하여튼 뭐 5g 싸움을 다 해봤는데 컨디션이 나빠졌다 이러면, 그때 점검해야 될 부분이 몇 가지가 있어요. 그리고 대책들도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죠? 첫 번째는
앞뒷발이 너무 안 맞아도, 앞뒷발이 너무 안 맞아도 컨디션이 떨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앞뒷발이 너무 안 맞아도. 이거 한번 테스트 해보세요. 그래서 앞뒷발을 맞추니까 좀 컨디션이 올라가더라. 이런 경우도 있고. 다음에는 오른쪽 폐가 처지는 경우. 오른쪽 폐가 처지는 경우 어떻게 됩니까? 그러니까 오른쪽 폐가 처지면 이렇게 눌러서 이렇게 해볼 수 있죠. 권투를 해볼 수 있죠. 권투를 해볼 수 있고 또 스트레칭 바를 이렇게 잡고 뛰어볼 수도 있고. 그러니까 전체적인 센터는 옆구리는 잘 맞췄는데 전체적인 혈액순환이 안 되면서 오른쪽 폐가 처져간다. 그러면서 자기도 모르게 오른쪽 폐 처질 때는 모른다 그랬잖아요. 오른쪽 폐가 처지는 경우는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보기도 하고 스트레칭 바 잡고 이렇게 뛰어보기도 하는 겁니다. 뛰어보고 오른쪽 어깨 막 쳐보기도 하고 이렇게 했는데 컨디션이 올라오면 이거 오른쪽 폐가 처지는 케이스구나. 이렇게 있어요. 자, 지금 옆구리 문제 하나 얘기했고 앞뒷발 문제 하나 얘기했죠. 그리고 오른쪽 폐 처지는 문제 얘기했죠. 그죠? 다음에는 길이건 문제. 길이건 문제는 다른 거 아니에요. 아까 제가 이게 대각선으로 의자를 대각선을 이렇게 누르고 오른팔을 이렇게 자꾸 돌려주면 한번 누르고 돌리고 또 이게 연속적으로 같이 할 수 있다. 이거 한번 누르고 돌리고 한번 누르고 돌리고 또 한번 누르고 돌리고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그러면 자꾸 이렇게 돌리다 보면요. 길이건 또 이거 왼팔은 이쪽으로 누르고 아니면 이렇게 할 수 있다고 했는데 아까처럼 스트레칭 바를 잡고 이렇게 자꾸 돌리다 보면 오른쪽 폐도 들리면서 길이건도 왼쪽으로 돌아가게 돼 있어요. 그러면서 컨디션이 좋아지는 경우가 있어요. 길이건 문제도 분명히 있을 수 있거든요. 지금 가장 대표적인 게 이런 건데,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기본적인 동작을 하고 있고, 센터를, 옆구리를 맞추고, 앞뒷발을 맞추고 있고, 또 이런 동작, 뭐, 길이건 운동 동작이나, 그죠? 뭐, 이거 팔 동작을 기본적으로 충실하게 하고 있다라면, 사실 뭐, 크게 문제가 나타날 지점은 없는 거예요. 근데 사람이 계속 이렇게 앉아서 다리 조작만 하고 있고, 이 운동만 하고, 이렇게 할 수가 없잖아요. 때로는 뭐 주부들 같은 경우 뭐 식사 준비도 해야 되고 집안 청소도 해야 되고 뭐 남자들도 뭐 여러 가지 일을 하다 보면 자기 몸을 못 돌볼 때도 있어요. 그런데 못 돌보고 있는데 갑자기 컨디션이 확 나빠지는 거예요. 그때는 이제 정신 똑바로 차리고 문제점을 찾아야 돼요. 컨디션이 확 나빠졌는데 사람이 이렇게 해롱해롱할 때가 있어요. 정신이 막 짜증이 막 올라오고 막 뭘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모르고 막 그럴 때가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럴 때는 하여튼 문제점을 빨리 민감한 제일 급하기는 이때 스트레칭 바를 잡고 앉아야 돼. 앉아서 어깨라도 좀 치고 있으면서 내가 아까 그랬죠. 스트레칭 바 딱 잡고 앉아갖고 막 집중을 해야 돼요. 문제가 뭘까? 또 스트레칭 바가 없으면 기본 동작이라도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기본 동작 이렇게 하면서 머리로 생각을 하세요. 생각하고. 내가 문제가 뭐였지? 아까 옆구리를 조정을 했는데 아까 약간 왼쪽 다리가 좀 벌어지고 있는 경향이 있었는데 내가 왼쪽 옆구리가 오버가 된 거 아니야? 빼줘야 되는데 못 빼준 거 아니야? 자꾸 분석을 하면서 찾아가야 돼요. 혹은 이래서 컨디션이 조금이라도 올라오면 일어나서 제자리라도 이렇게 걸어보세요. 걸어보면서 앞꿈치 뒤꿈치 맞춰보기도 하고 발 벌어지는 거 이렇게 보기도 하고 그 짧은 시간에 몇 가지 테스트를 해봐야 되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이렇게 하면서 오른쪽 어깨도 자꾸 쳐보고 오른쪽 폐가 혹시나 들리면서 기분이 좋아질 수가 있거든요. 만약 이렇게 해서 좋아진다 그러면 이걸 약간 대각선 뒤로 이렇게 누르고 이거 안 돌려도 괜찮습니다. 여기까지만 올라갔다 내려갔다 해도 괜찮아요. 여기까지만 올라갔다 내려갔다 해도 이것도 도움이 돼요. 예?
그냥 한 눈높이, 이마 높이까지만 들어 올랑 내려 해도 돼요. 이것도 도움이 되거든요. 이것도 눌러주고, 이렇게 해주고, 이렇게 해주면 어깨 툭툭 쳐주고 하면 컨디션 잘 올라오면, 오른쪽 폐가 싹 들리면, 이 대장에서 소장으로 못 넘어오던 가스가 싹 넘어와서 왼쪽으로 오는 거예요. 그래서 왼쪽으로 갔다가 위장으로 이렇게 올라오는 건데, 그러니까 이게 원인이 지금 가장 대표적인 거는 제가 모르겠지만 최근 기준에서 옆구리가 가장 큰 문제고, 옆구리를 최대한 맞추려고 노력을 한번 해보세요. 그리고 앞뒷발 문제도 신경을 쓰시고, 그죠? 그리고 오른쪽 폐가 처지는 현상이 있을 수 있으니까, 오른쪽 폐는 뭐 하여튼 여기 누르고 이렇게 하고 권투 잡고 하고 오른쪽 어깨 치고 이렇게 하면 올라올 수도 있고, 그죠? 오른쪽 폐가 처지는 현상이 있을 수 있고, 네 번째 마지막으로는 기립근. 기립근 이제 이렇게 하면 이것도 기립근이에요, 그죠? 이것도 기립근인데 이거보다 더 확실한 게 꽉 눌러주는 거예요. 눌러주고 이거는 자꾸 들었다 내렸다 해주고, 눌러주고 들었다 내렸다 해주고, 뭐 이거 한 번 누르고 두 번 들었다 내렸다 해줘도 좋으네요. 심할 때는 이거 꼭 한번 누르고 이렇게 해도 됩니다. 그런 식으로 계속 신경을 써 가는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발이 이렇게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그런 경우는 별로 없어요. 저희 아내 같은 경우는 이렇게 왼쪽 옆구리가 약해서 왼쪽 옆구리의 중량을 좀 그때 한참 찰 때 제법 많이 찼었어요. 500 넘게도 차고 이랬는데 지금은 거의 다 빠졌고 거의 없거든요. 없는데 다 뺐는데도 불구하고 왼쪽 발이 이렇게 약간 벌어져 있는 게 있습니다. 근데 컨디션은 또 나쁘지 않대요. 나쁘지 않은데. 근데 조금 늦게 뺀 그런 느낌도 있는데, 그건 어쩔 수 없습니다. 필요하면 뭐 오른쪽 옆구리에 찰 수도 있고, 혹은 이제 왼쪽 발이 이렇게 벌어지니까, 어떻게 보면 오른쪽 안쪽을 자꾸 쳐줘야 되죠. 아니, 왼쪽 안쪽을 이렇게 앉아서 쳐주기도 하고, 제 안에 또 왼쪽 발이 여전히 뒷발이에요. 뒷발이니까 앞쪽도 이렇게 자꾸 쳐주고, 그것도 걸어 다닐 때 일부러 왼발 안쪽으로, 그죠? 그러니까 엄지발가락부터 뒤꿈치까지 안쪽으로 조금 걸어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발이 너무 이렇게 바깥쪽으로 벌어지면, 물론 옆구리를 이용해서 이제 왼발이 이렇게 벌어지면 왼쪽 옆구리가 세다라는 거예요. 너무 그렇게 많이 벌어지지 않는데 세다라는 거니까 오른쪽 옆구리를 중량을 채워서 도와줄 수도 있고, 지금 당장은 제 아내 같은 경우 오른쪽 옆구리 차지는 않았어요. 차지는 않았는데 컨디션이 좋으니까 아직 차지는 않았는데 뭐 앞으로는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하여튼 왼쪽 발 안쪽으로 이렇게 좀 걸어 다닐 때 좀 눌러주기도 하고, 오른발은 어떻게 보면 오른쪽, 저희 아내 같은 경우 오른쪽 다리 원래 바깥쪽이 되게 세요. 오른쪽 다리 바깥쪽에 피가 너무 많고 안쪽이 좀 원래 약했던 사람인데, 저희 아내 같은 경우 지금 옆구리에 모래점을 안 차고 있는데 왼쪽이 약간 세게 나오고 있거든요. 테스트 상으로. 근데 컨디션적으로는 또 나쁘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지금 할 수 있는 거는 양쪽 안쪽을 이렇게 쳐주는 거예요. 양쪽 안쪽을. 그리고 오른발이 앞발이고 왼발이 뒷발이니까 왼발은 앞쪽을 쳐주고 오른쪽은 뒤쪽을 쳐주는 거죠.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도 있고, 하여튼 뭐 어떻게 하든 그때 뭐 어떤 문제에 대해서 100점짜리 해결책이 있느냐, 그렇게 찾을 수는 없어요. 컨디션도 점검해보고 나쁘지 않으면 또 그런 대로 거기서 맞춰주는 거예요. 원래 양쪽 다리가 왼쪽 다리 같은 경우는 바깥쪽도 약하고 안쪽도 약하다 그랬잖아요. 오른손잡이는 오른쪽 다리 바깥쪽이 센 경우가 많아요. 안쪽은 약하고, 왼쪽 다리는 안쪽도 약하고 바깥쪽도 약한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오른쪽 다리는 오른손잡이 경우 모두가 그렇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다수의 분들이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른쪽 다리 바깥쪽은 원래 세요. 오른쪽 다리 안쪽은 바깥쪽에 비해서 약하고, 왼쪽 다리는 오른쪽 다리에 비해서 바깥쪽도 약하고 안쪽도 약했던 것 같아요. 지금은 많이 개선이 돼서 이제 안쪽도 이렇게 쳐주고 앞쪽 뒤쪽도 구분해서 쳐주고, 왼쪽이 약할 때는 왼쪽 바깥쪽도 쳐주는데, 오른쪽이 약할 때는 굳이 오른쪽 다리 바깥쪽을 막 치고 있을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그냥 필요하면 중량만 옆구리에 이렇게 조금 채워주는 정도, 그 정도면 괜찮을 것 같아요. 아니면 뭐 옆구리 그 벽에다가 밀어주는 경우, 뭐 그 정도 해주면 되고. 친다는 건 그쪽이 약해서 혈액을 잘 통하게 해준다는 건데, 하여튼 그런 개념이 조금 있습니다. 오늘 그냥 한꺼번에 막 거의 너무 오래 찍은 것 같아서 죄송합니다. 하여튼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